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남 김영만입니다. 자, 천자문으로 천 개의 자형을 알아내자. 이게 이제 그 본래 목적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활자에 있는 형태를 그대로 제 스타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집자를 해서 자형을 바꾸고 흐름을 찾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획이 많은 것 중에 작은 게 있었죠. 솔빈 기왕에서 인구망자가 작죠. 여기도 있을 제자는 이런 다른 이 세 글자에 비해서 작죠. 이런 경우 어떻게 쓰냐.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거에 크게 맞춰 쓰게 되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보통 이제 세조자 형태가 이렇게 입구가 하나만 있으면 좀 편한데 뭔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조금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중심을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쪽 왼쪽과 오른쪽에 이 비율을 적절하게 이렇게 놓게 되면은 중심을 이렇게 맞춰서 글씨 형태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서 힌트를 하나 드리면은 말맞자도 그렇고 이렇게 쓰여지는 부분에서 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점을 쓸 때 이 바짝 이 공간을 바짝 붙이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요. 여기가. 이거는 전체적으로 글씨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느낌이 있으니까는 이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바짝 붙여 쓰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봉자가 좀 많이 복잡하죠. 음, 안에도 그 획도 더 들어가고 세조자가 들어가서. 근데 이제 이걸 얼마큼 크게 만들어 놓냐가 관건이겠죠. 그리고 일단 이 부분 넓게 잡는 거랑 좀 더 가늘게 써도 괜찮아요. 지금은 이제 좀 제가 평이하게 이렇게 이쪽은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요거 가로액도 빠져도 돼요. 그런 이제 자형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있을 진짜 좀 그 굵기로 조정하시고 나무수가 조금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 방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는 하나, 둘, 세가 이제 이렇게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 칸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한 칸씩만 차지하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느 쪽으로 더 치우치지 않게 해서 비슷하게 맞춰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고정비 같은 거 보면 이 점이 생략이 됐어요. 이게 더 붙이기 위해서 그런 형태도 이제 우리가 자전을 찾아가면서 이제 알아볼 겁니다. 자, 이제 같은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앱을 켜겠습니다. 자, 앱 다 이제 가지고 계시죠? 이제 아실 거예요. 일단 명자부터 찾아볼게요. 한글로 항상 여기 그 한자로 변환할 수 있는 탭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나올 때도 있고 많은 글자들은 찾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굉장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보통 입구를 이렇게 많이 띄워놨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붙여놓은 경우도 있고 띄워놓은 경우도 있고 좀 여유로움이 있지만은 또 잘못 쓰게 되면은 너무 방만해진다. 또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이제 장단점을 얼마큼 보완을 하느냐. 그리고 입구도 이렇게 위쪽에다 붙이는 경우가 있고 중간적으로 중간쯤에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쓴 게 보면 많이 위로는 올라가지 않았죠. 음. 자, 여기서도 저도 하나 이제 골라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요 자를 가지고 갈게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임서 과정을 그 보통 한 번 정도 비문을 보통 3번 받아 쓰실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한 번 쓰고 나서 이렇게 끝났다 이게 아니고 똑같은 걸 수십 번 반복해서 그 안에서 보이는 게 그 본인의 그 눈높이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것도 조금 느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칸이 이렇게 있을 때 위치를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보통 구궁지 막 쓰는데 구궁지 쓰면은 처음에는 좋아요. 위치 선정할 때. 근데 얽매이게 되면은 그런 자연스러움이 많이 깨지니까 어느 정도 그 익숙하신 분들은 안 쓰시는 게 좋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간 살짝 위에서 썼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입구도 조금 이렇게 약간 찌그러진 형태를 보였죠. 네. 그래서 여기 붙였죠. 저도 똑같이 붙여 썼습니다. 붙여 쓰는 게 훨씬 더 이롭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이 부분을 여기까지 이렇게 다 3개를 붙였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좀 짧게 됐지만 좀 길게 할게요. 왜 그러냐면 너무 짧다 보면 이쪽이 또 많이 비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조금 더 강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를 약하게 되면 일로 무너지죠. 자, 그리고 점으로 안 하고 그냥 한일자로 처리를 해도 됩니다. 저는 여기서 더 강하게 했다가 힘을 빼는 이런 형태를 한번 취해 볼게요. 살짝만 뺐어요. 그러면 무게중심이 적절하게 잘 배합이 됐다. 그리고 획이 많은 거는 이런 부분은 조금 가늘게 쓰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봉자 어렵죠. 네, 이게 생각같이 이렇게 글씨라는 게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어려운 점이 많을 수도 있죠. 뭐 막 들어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죠. 획이 더 들어간 것도 있고, 네. 요거는 지금 몇 자 안 나와요. 몇 자 안 나오는데 가로획을 뺄 수도 있고, 조금 더 세련된 걸 쓰게 되면 이런 걸 택해도 되겠죠. 이거는 이제 취향이에요. 근데 물론 안진경 글씨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좋은 글씨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렇게 벌어지는 형태는 그렇게 과히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안목도 좀 필요합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가 북이 쪽, 육조 글씨를 가지고 집자를 해서 쓴다 그러면은 그런 쪽의 글씨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것도 좀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골라봤어요. 이것도 있는 대로 쓰지 말고 한번 더 재해석하면은 다른 형태의 내 스타일로 변합니다. 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약간 곡선을 줬죠. 그리고 떨어뜨리고, 자, 넓게 잡아요. 이게 넓게 잡는 게 포인트예요. 넓게 잡아서 공간이 많으면은 그만큼 유리하죠. 자, 이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좀 넓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획이 많죠. 이럴 때는 이렇게 바짝 붙여서 이게 여기 보면 붓고 떨어진 게 아주 절묘해요. 그래서 좀 가는 형태를 취하고,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좀 안 닿게 이렇게 왔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안에 완전히 들어갔죠. 근데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적당히 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점도 굉장히 변화가 많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변화에만 치중을 하게 되면은 글씨가 좀 이렇게 뭐 속되질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는 그냥 정법으로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얼렁 눈치채시겠지만 가면서 점점점 살짝 작아지게 이렇게 썼어요. 안에가 너무 커지면은 이쪽만 두드러져 보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쓰더라도 이렇게 재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형은 같지만은 느낌 자체가 글씨는 같지만은 느낌 자체가 이렇게 달라진다. 이것도 크죠? 그러면 더 크게 쓰시면 돼요. 크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제 제자로 넘어갈게요. 다행히 앞에 딱 나오네요. 자, 이것도 형태가 많죠. 이렇게 좀 여유롭게 있는 것도 있고 팍팍하게 해놓은 것도 있고. 자, 이제 보통 제 생각에는 이렇게 여유롭게 있는 것보다 좀 빡빡하게 좁히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형태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이 형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길이도 가로의 길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있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변형을 할게요. 자, 우선 많이 길지 않게 했죠. 그리고 이 각도는 같이 똑같이 연결하지만 좀 길게 내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요 선을 절대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게 이쪽 한일자 이 선을 바깥으로 안 나가게 쓰는 게 요령이에요. 나가게 되면은 여기서 그 가운데로 이렇게 몰리는 현상이 아니고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자, 그리고 나머지 공간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 비문 같은 경우는 여기를 중간에 굉장히 띄워놨지만은 여기를 좀 더 긴밀하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바짝 붙여서. 자, 좀 더 길게 깁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과 이쪽의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점으로, 공간이 많이 나면 점이 좀 커질 것이고 공간이 적게 나면은 좀 작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맞추면은 또 다른 그런 모양이 나오겠죠. 자, 간단한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간단하진 않아요. 근데 많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그 체득해 나가시는 과정도 중요하죠. 보통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영상 찍으면 한 12분, 15분 어떤 긴 건 이렇게 나오는데 평균 지속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빨리 그 중요한 부분만 싹싹 이렇게 빼서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에, 제가 설명드리다 보면 중간에 음, 저도 이거 뭐 또한 계획을 해서 쓰는 게 아니고 뭐 연습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바로바로 이렇게 쓰면서 제가 그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고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죠. 자,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죠. 중간에 점이 빠진 형태.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쉽다고 해서 느닷없이 이런 형태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이제 그 심사장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이런 형태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럼 흐름이 안 맞으면은 좋은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또 이렇게 굉장히 좀 수련, 굉장히 구형순이 멋있죠? 예쁘죠? 그리고 이거보다도 이제 이렇게 쭉 찾다 보시면은 비슷한 형태. 자, 저는 이 고정비, 이거 굉장히 나무 숫자는 다른 비문에 비해서 굉장히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취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좌우로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고 이건 세로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이런 형태를 취해요. 네, 고정비의 특징이긴 한데 이제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서 굉장히 강렬하게 이렇게 쭉 차고 올라갔죠. 자, 여기 이제 일단 이 부분을 굉장히 수려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할 때 보면 대부분 이렇게 삐치는 경우 있어요. 찍찍 뿌려요. 네, 표현이 좀 그러네요. 어쨌든 좀 경망스럽게 뿌리는 글씨는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좀 싸구려 같은 느낌이 나요. 좀 단어를 고급스럽진 않지만은 나는 멋있다고 썼는데 느낌 자체가 그렇게 보인다. 그러면 조금 안 좋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점이 하나가 빠진 상태예요. 그러면 훨씬 더 여기 처리하기가 좋겠죠. 점이 없으니까.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공간이 많이 나오면 점을 좀 이렇게 크게 하세요. 자, 이렇게 1대1로 잡고, 그리고 특징을 보면은 자, 여기서 가로역을 길게 긋는데 내려오는 이 갈고리의 부분이 안쪽으로 많이 붙었죠. 이런 걸 세심히 보시면 돼요. 끝까지 이렇게 쫓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냥 거의 비슷하게 맞췄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공간이 좀 많이 나오면 크게 들어가고 적게 나오면 적게 들어가요. 이럴 때는 옆으로 찍는 것보다 약간 세로로 찍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공간이 아주 적절하게 처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각자 이제 맞춰 보시는 거예요.
많이 해보시면은 스스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 보이는 부분은 혼자서 하면 죽어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안 보입니다. 그럴 때는 지도자의 도움을 받으시면은,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그 TV를 보다가 학생들한테 한 얘기가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강의를 잘 들으면은 혼자서 책을 보는데 5시간을 이상을 투자해야 될 시간을, 강의를 1시간을 들으면은 5분의 1로 줄어든다, 수고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을 했죠. 여러분들도 그 독학하신다고 이렇게 그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 보고서 그것도 하나 보는 게 아니고 막 섞어 보면 막 헷갈려요. 그런 거는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좀 그런 부분은 지도자의 조력을 받는 게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하는 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알아봤죠. 자, 문장이라고 그랬죠. 울명, 세봉, 있을제, 나무수, 이렇게 돼 있죠. 명봉재수. 자, 이제 책을 보고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해석은 우는 봉황새는 나무에 있고라고 했어요. 보통 네자에서 8자로 하나의 문장 됐죠. 그러니까 네 구로 된 이런 문장이에요. 8자짜리. 예. 이제 앞에서도 이제 뭐 가끔 제가 하다 보면 좀 빼먹을 때도 있어요. 이제 하도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은 이제 책 하나 이렇게 사셔서 보시면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명색이 천자문 시간인데 천자문에 대해서 한 번쯤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가는. 예. 그래서 이제 한 권 정도 다 끝내면은 1000개의 조형을 익힐 수가 있으니까 굉장하겠죠. 그리고 또 아무리 급하다고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다고 숭늉 안 나오는 거는 아시죠? 천천히 느긋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가시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지도자와 같이 가면은 그 시간을 훨씬 더 단축시키고 재밌는 서예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